시청자 소고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소고기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귀신보는 안군과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고기 중에 고기, 바로 소고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1등급 한우입니다. A뿔, 투뿔? 네, 투뿔 정도 되는 투뿔이죠. 거죠. 네, 그렇죠. 자,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고기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귀종님들, 돌비님. 자, 일단은 친구분 중에 안군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귀신을 네네. 보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그분과 또 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신데, 오늘 에피소드도 안군과의 이야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는 예전에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최군이라는 친구도 나와요. 말 오지게 안 듣는 친구. 네네. 네, 그 친구도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요번 얘기는 살짝 제가 겪었던 이야기처럼 네. 현실이랑 귀신 얘기가 조금 이제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한우입니다. 소고기죠.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는요, 작년, 이제 1년 됐어요. 이제 저희도 송년회를 하는데, 이때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서 원래 저희가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안군, 그 다음에 김군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군, 이렇게 4명이 되게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네. 이제 최군이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오지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군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제 경복이에요. 이 친구는 귀신을 보지만 이제 테마를 한다든지 쫓는다든지 이런 거는 못하는 친구라서 저희한테는 새콤 같은 친구. 가지 말라면은 가지 말고 하지 말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제 알람을 해주는 친구인데 꼭 그런 친구들 하나씩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런 말 오지게 안 듣는 친구. 반대로만 행동하는 친구. 그렇죠. 너 저기는 가면 안 돼라고 하면은 여기 가면 왜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거기 쫄래쫄래 가서 막 손을 휘적휘적 한다든지 저거는 만지지 마 그러면은 이거 만진다고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만진다든지 그런 조금 깡따구가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키가 되게 커요. 187 정도 되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운동을 이 친구한테 배운 거거든요. 헬창 기질이 굉장히 다분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몸이 굉장히 덩치도 크고 키도 큰데다가 이제 몸이 굉장히 좋은데 얼굴이 좀 잘생긴 건 아닌데 몸 때문에 조금 인기가 많은 타입? 그래가지고 이 친구까지 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송년회를 했어요. 김군 같은 경우는 끼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셋이서 송년회를 하는데 보통 이제 송년회를 하게 되면은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1차 고깃집 가서 고기에다가 소주 먹고 2차 호프집을 가든지 다른 술집을 가든지 해서 그렇게 연짝으로 계속 마시다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새벽 깊어지면 이제 간다든지 밤이 좀 깊어지면 집에 가곤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활동을 제대로 못 하다가 작년 겨울쯤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간도 풀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답답함 때문에 해방됐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미친 듯이 놀았거든요. 2차를 가서 호프집에 가가지고 이제 술을 먹는데 남자들끼리 가니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야, 저쪽 테이블 괜찮다. 근데 이때 이제 안구는 결혼을 했었고 최구는 여자친구가 없고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애들 껴서 노는 거 좀 싫다. 그냥 우리끼리만 먹자 이랬는데 최군이 이제 솔로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나만 어떻게 좀 꼬셔서 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또 쪽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또 여자 한 분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하면서 얼마나 민망하고 어색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네가 알아서 놀아라. 우리는 그럼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먹고 자리를 파했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외로움을 조금 견디질 못했나 봐요. 혼자서 바를 가가지고 혼자 오신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그런 걸 좀 했었나 봐요.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친구가 29일 그쯤에 갑자기 연락 오더니 야, 나 썸녀 생겼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얘가? 이 인간이?
운동하고 닭가슴살 말고는 흥미도 안 가진 놈이 막 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 약간 연애를 길게 못하는 타입이더라고요. 여자를 만나는 건 좋아해요. 네. 근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데이트 코스나 뭐 이런 것도 조금 그런 쪽으로 이제 맞춰서 해가지고 여자들이 못 버티고 조금 나가 떨어져서 연애를 오래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봤죠. 그 친구가 만난 썸녀가 어떤 여잔지, 이 녀석이 뭐가 좋아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저만 이제 따로 만났었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봤었을 때 이미지가 약간 좀 되게 섹시한 여배우님 계시는데 이름이 돌비? 예. 죄송합니다. 돌비니? 예.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봤는데 되게 첫 이미지가 약간 좀 섹시하면서도 조금 요염한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외모를 본 순간 든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비하일 수도 있겠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감안해주세요. 꽃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예. 너무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근데 막상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닌 거예요. 되게 막 착하고 얘기도 잘 통하고 성격도 굉장히 좋고 뭐 돈을 밝힌다거나 하는 느낌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녀석도 이제 제대로 짝을 만났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안군한테도 이제 소개를 해줬나 봐요. 근데 안군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 자리에서는 대놓고 얘기는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최군한테 지금 저 여자랑 어디까지 갔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최군이 아직 사귀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서로 이제 좀 알아간 썸 타는 사이다. 그랬더니 그러냐, 끝내라 그냥. 그래서 왜 그러냐, 최군은 화이팅 잘해봐 이게 아니라 그래 끝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당황한 거예요. 오. 응원을 받을 줄 알았더니 끝내라는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말 안 듣는 기질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군이. 그래서 너도 알고 우리 다 알다시피 내가 좀 많이 잘 보지 않냐, 근데 저 여자한테는 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데이기 전에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최군이 네가 뭔데 내 연애사까지 간섭질이냐고, 야 넌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소고기 저놈도 지금 연애한다고 지금 막 저러고 있는데 나 혼자 외로워 죽겠다고, 난 네 말 안 들을 거라고, 네가 뭔데 남의 연애사까지 왈가왈부하냐고. 그랬더니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니까 얘 성격을. 네. 그래서 이제 안군도 그래 한번 뒤어봐라, 네가 뒤어봐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최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소고기야 좀 와가지고 나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알았어 하고 갔죠. 지금 이 대화가는 조금 순화를 해서 좋게 표현을 하는 거고, 좀 남자들 단어로 얘기하면은 야, 나 뒤질 것 같다, 좀 와봐라, 진짜 나 요즘 많이 힘들다, 좀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간 건데 조금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했더니 일단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해가지고 만났죠.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둘이 사귀기로 했대요. 사귀고 나서부터 여자친구가 조금씩 변하더래요. 그래서 변하다니 어떻게 변해? 라고 했더니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그게 심해지더래요. 이 친구는 이제 하루 루틴에 운동이 기본 3시간에서 4시간이 무조건 껴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솔직히 핸드폰은 잘 못 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안 보면은 부재중 카톡 99 막 999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옆에 숫자가. 그게 진짜 막 7, 80개 쌓여있고 부재중 전화가 막 한 3, 40통 막 걸리고 그렇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나 운동하느라고 못 받았다고, 운동할 때는 너한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헬스장 들어가면은 영상통화 걸어주고 운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인 작업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잠깐만, 왜 운동하는 걸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시도 연락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히스테릭한 면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고,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좀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 그래서 뭔가가 조금 그래? 이상한데? 그냥 조금 집착 심한 여자한테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최군이 하는 말이 근데 이게 집착 수준이 이게 너무한다고. 너 똥 쌀 때 전화 받아봤냐고. 보통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전화 받으면 소리 좀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안 들리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 예. 푸드득, 아, 예, 예. 예, 근데 자기는 이거를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겠대요. 계속 끊지도 않고 나 화장실이야 지금 일 봐야 되니까 좀 끊자 이래도 아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거 상관이 있냐고 아 괜찮다고 맘 놓고 그냥 일 보라고 자기는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쓴다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살짝 깨더래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끄러운 그건데 나 지금 화장실이야 좀 이따가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러면은 알았어 하고서 끊으면 되는데 끊을 타이밍을 안 줘버리니까 이 친구도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전화가 와가지고 쩝쩝거리는 소리 들려주기 싫은데 말 계속 걸고 그러니까 느낌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겠대요. 수시로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전화가 계속 오고 전화가 안 오면은 카톡이 그냥 미친 듯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나보다는 연애를 오래 해봤으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잘 알지 않겠냐 난 솔직히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헤어지면 되잖아 네가 못 버티겠으면 헤어져야지 뭐 어떡해 그랬더니 근데 또 헤어지자는 얘기를 못 꺼내겠더래요. 예. 자기 이상형인 거예요. 그 여자분은 아깝지.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상형이고 뭐고 그걸 떠나가지고 네가 못 버티면은 그거는 절대 바람직한 연애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거고 차라리 내가 내 여자친구나 아니면 저기 뭐 정량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자를 소개를 시켜줄게. 그냥 그 여자는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네. 그래도 그건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일단은 뭐 모르겠고 나는 헤어지는 걸 추천을 한다 해서 저는 일단 끝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유부남인 양군한테도 연락을 한 거예요. 양군한테도 연락을 해서 상담을 이렇게 받는데 양군이 최군을 보자마자 딱 한다는 소리가 야 너 끝내라 했더니 안 끝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일단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뭐 여자친구 문제겠거니라고 판단은 하고 나갔는데 오자마자 야 너 그 끝내랬더니 왜 안 끝냈냐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왜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최군이. 그랬더니 이제 양군이 하는 말이 너 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씌어? 뭐가 씌어? 그랬더니 너 지금 네 옆에 여자 하나 붙어 있다고. 그래서 여자가 붙어? 뭐 귀신이라도 붙었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붙어 있어. 근데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방집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야 나는 지금 내 연애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귀신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랬더니 일단은 원인은 알 것 같다고. 내가 너한테 끝내라고 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여자 때문이야?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최군이. 예. 그랬더니 양군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체 그 여자가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뭐 일단은 내가 확실하게 말은 못 해주겠는데 일단 그 여자한테 조금 안 좋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내가 끝내라고 한 건데 네가 말을 안 들어서 한번 그냥 뒤어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냅둔 거다. 네가 언제 내 말 듣기는 했냐. 소고기는 내 말 겁나 잘 듣는데 너는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도 짜증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뒤어보라고 내가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았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최근 또 삔또가 상한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가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랑 자기랑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느냐라는 게 걔 거기서 이제 삔또가 상한 거예요 최군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도 친구고 우리가 지금 몇 년지기 친구인데 소고기한테는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잘 도와주면서 나는 왜 안 도와주려고 그러냐고. 거기서 이제 싸운 거예요. 네가 말을 들어 쳐먹어야지 내가 도와주든가 말든가 하지. 네가 말을 안 들어 쳐먹는데 도와줘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네가 직접 몸으로 겪어봐야 그걸 알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일단 됐다고 알았다고 하면 자리를 박차고 이제 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군이 제 얘기를 듣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네. 네가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나 못 견디겠다. 더 이상 못 만나겠다. 헤어지자.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예상외로 되게 쿨하게 헤어지자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요. 너무 쿨하게. 자기한테 집착을 너무 하니까 되게 막 지저분하게 헤어질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근데 너무 깔끔하게 알았어 헤어지자 하고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연락이 그 뒤로 하나도 안 오더래요. 뭐지? 이거 이 정도 집착이면은 자기가 생각하기도 이상한 거죠. 이 정도 집착이면은 되게 지저분할 것 같은데 뭐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최군이 만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은 뭔가 느낌이 묘하더래요. 그래서 이러면서
뭐지? 뭔가 좀 느낌이 묘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딱히 확인은 잘 안 했대요. 보통 남자들 크게 신경은 안 쓰잖아요. 집안에 뭐가 뭐 이렇게 되고 뭐 딱 눈에 띄는 거 아닌 이상은 이상한데? 하고서 넘어가잖아요. 뭔가 되게 묘한 느낌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 집에 이제 문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그때는 느낌이 너무 묘했대요. 그래서 너무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집안 곳곳을 이제 다 뒤진 거예요. 집안 곳곳을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이제 나오는 건 없었어요. 어찌됐건 간에 느낌이 너무 묘하니까 안군한테 이제 사과를 하면서 안군을 부른 거예요. 안군이 최근 집에 딱 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어우 야 이거 뭐냐 이거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군이 저를 부른 거예요. 야 얘 집 이거 좀 많이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이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셋이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때 김군도 같이 불렀어야 되는데 김군이 그때 좀 일이 많이 바빴었거든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셋이서 집안 곳곳을 다 뒤졌단 말이에요. 집안 곳곳을 다 뒤지는데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무심결에 이렇게 고개를 딱 들거나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시야에 뭔가가 딱 꽂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소파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싹 들었는데 이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게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어가지고 그걸 액자로 해가지고 이 녀석이 거실에다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액자 위쪽에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그래서 야 저거 액자 모양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최군이 쓱 돌아본 거죠. 뭐야 이거 하면서 그 액자 위쪽을 딱 만져서 딱 꺼냈는데 진짜 소형 카메라. 손가락 한마디만 한 거. 그게 이제 딱 나온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제 저희가 뭐야 이거? 야 이거 카메라 아니냐? 그랬더니 야 뭐야 이거? 카메라잖아. 이유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집안 곳곳을 다 뒤진 거예요. 거실 쪽에서 카메라 하나 나오고 침실 쪽에서 2개 나오고 그 친구가 그 홈짐을 이렇게 꾸려놨거든요. 운동에 미친놈이라 가지고 자기 이제 홈짐 꾸려놓은 방에서도 1개 나오고 화장실에서도 1개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방마다 이제 1-2개씩 다 나온 거예요. 소형 카메라가. 그거 때문에 뒤집어졌죠. 저희는. 이거 뭐냐고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메라를 보면서 안군이 하는 말이 야 여기서 이거 좀 느껴진다고. 카메라들에서 되게 강한 그 집착 같은 그런 게 너무 세게 느껴진다고. 예. 이거 아무래도 그 여자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다고. 최고는 아우 싫다고. 나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하기 싫다고. 내가 왜 연락을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건 보고 네가 만나라는 건 아니라고. 그냥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진짜 네가 보기 싫은 건 알겠는데 이번 한 번만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래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불러낸 거예요. 처음에 보통 헤어지면 그러잖아요. 아 왜 연락했냐고. 우리 헤어졌는데 왜 연락하냐고. 보통 이게 반응이잖아요. 근데 연락을 하자마자 왜? 이러면서 되게 반갑게 받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좀 뭔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은 내가 널 왜 보냐고 우리 헤어진 사이에 왜 보냐고 이게 정상인데 그래 어서 볼까? 이러면서 이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 예. 그래서 어디 카페로 해서 와 너 저번에 내 친구들 본 적 있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 적 있지.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같이 볼 건데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서 안군 저 또라이 저거 우리 얘기는 왜 꺼내냐고. 그냥 너랑 둘만 있고 우린 딴 데서 보면 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본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만났는데 안군이 그 여자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야 이거 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세졌냐. 옆구리 툭툭 치면서 왜 뭔데 뭐가 그렇게 세졌는데 그랬더니 지금 저 여자한테 여자가 하나 들러붙어 있는데 네. 처음 봤을 때보다 기운이 너무 세졌다는 거예요. 무슨 여자가 붙어 있어? 그랬더니 일단 좀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최구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지금 카메라랑 뭐랑 이런 거 다 발견했다. 이거 네가 설치한 거 아니냐. 우리 집 비번을 알고 있는 거는 너밖에 없는데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나는 비번을 싹 다 바꿔놔가지고 네가 들어올 수가 없었을 텐데 이거 대체 언제 설치한 거냐. 네.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저하고 안구는 그냥 옆에서 조용히 두 사람 얘기를 듣고만 있었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최군이 자기의 이상형이래요. 자기의 이상형인데 자기가 성향 자체가 되게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한시라도 더 얘기를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근데 이 카메라는 내가 설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은 너 아니면 누가 설치하냐?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저 안군 저놈이 했겠냐? 소고기 이놈이 했겠냐? 남자들끼리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볼 일이 뭐가 있겠냐? 너밖에 의심 가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전 여자친구가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헤어진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우리 집에 비밀번호도 모르고 이사 간지도 모르는 집에 와가지고 그걸 설치하냐고. 너밖에 없다고. 계속 말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난 아니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나는 너랑 전화통화만 하고 너랑 데이트하는 게 좋은 거지. 난 이렇게까지 훔쳐보고 하는 건 난 원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발뺌을 하더래요. 이 여자가 설치했다는 물증이 없어요. 심증은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지문 감식이랑 해봤는데 장갑을 끼고 설치한 건지 지문은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군이 그 얘기를 이제 조용히 듣는데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 잠깐만 나랑 나오자고. 저 둘을 이제 대충 싸우게 냅두고 잠깐만 나오라고. 저 두 사람 얘기 끝나고 나서 네가 쟤한테 좀 전달해야 될 것 같다고. 나는 요 건에 대해서 다른 뭐 좀 당집이나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내 얘기 듣고 너가 이제 최군한테 전달을 해줘라.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도청기랑 이런 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이제 붙어있던 여자한테 반응이 조금 있더래요. 예? 도청기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여자는 부정을 하는데 그 여자가 도청기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서 입이 찢어지게 웃는 거예요. 붙어있는 여자가.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 맞아 내가 했어 라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했어. 이런 느낌으로. 내가 했어 이런 식으로 웃는 게 보이더래요. 도청기 가지고 계속 막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미소를 짓고 있다가 여자가 계속 부정을 할 때마다 그 여자 목을 잡고서 아니라고 내가 한 거 맞다는 식으로 계속 막 그렇게 귀 흔드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근데 여자는 자꾸 자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여자는 기억을 못할 거라고. 저 귀신한테 씌여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기억을 잃은 거예요. 그 사이를.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을 한 반 정도 빼겼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몸이 붙어 있는데 한 반절 정도가 조금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남자한테 되게 집착을 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남자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한 귀신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여자한테 최군은 이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귀신한테도 전달이 돼서 귀신한테도 이 친구가 좀 이상형인 것처럼 느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안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도 집착이 좀 심한 편인데 귀신까지 같이 집착을 해버리니까 집착력이 증폭이 돼버린 거예요. 집착이 이제 증폭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모르게 이제 카메라들을 설치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착을 계속하고 전화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떨어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남자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보통 연애를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면 자연적으로 결혼으로 넘어가면서 같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하면은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쟤는 무조건 그냥 내 앞에 있어야 돼, 내 옆에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집착적으로.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여자 저거 계속 저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일단은 저 여자 저거 카메라랑 뭐랑 한 것 때문에 일단 경찰 조사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물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물증은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저 여자한테서 일단 귀신을 떼어내든지 지금 저 여자한테 붙어있던 귀신이 조금 최군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가지고 그쪽까지 지금 늘러붙었다고 그래가지고 저거 빨리 떼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당직이랑 뭐랑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은 일단 최군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했더니 그래 일단은 나는 좀 바빠질 것 같으니까 먼저 갈게 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이제 다시 만났던 장소로 돌아갔죠. 네.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막 쌍욕을 뱉으면서. 최군도 조금 성격이 그 모양이다 보니까 살짝 조금 열받으면은 그게 있나 봐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최군이. 그런 거를.
쌍욕을 뱉어가면서 너희 삐리 같은 어디서 지금 사람 사는 집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이거 몇 개냐고 지금 한 10개 됐는데 이딴 거를 설치해놓고 계속 발뺌을 하느냐고. 네가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도 거기 지지 않고서 카메라는 내가 설치한 거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고. 난 그냥 단지 너랑 같이 있는 게 좋고 너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 뿐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막 겁나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중재를 했죠. 일단은 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당신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할 거고 당신은 최군이랑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라. 네. 이 친구한테서 모든 연락처를 지울 거고 차단을 할 거고 그럴 거니까 두 번 다시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중재를 했어요. 그 여자도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싫다고. 우린 헤어졌던 게 아니라고. 그냥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것 뿐이라고. 절대 헤어진 거 아니라고. 여기서 한 번 더 헤어지자는 얘기하면 난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포크 가지고 목 불러가지고 가버릴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얼핏 느낀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예. 아, 이 사람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린 모르겠고 우린 갈 거라고 해서 이제 나왔죠. 최군을 끌고 나와가지고 최군한테 야, 너 그냥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일단 너네 집에서 좀 어떻게 좀 안 되냐. 며칠만 방 구할 때까지만 좀 신세 좀 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싫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 싫다고. 여자친구도 놀러 온 집에 널 내가 왜 데리고 오냐고. 싫다고. 그냥 네가 돈도 있을 테니까 그냥 따로 원룸이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있다 가라고. 그리고 저 여자 지금 상태 보니까 너 만약에 우리 집 오면 우리 집까지 이렇게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나 무섭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 제 친구가 뭐 이렇게 의리가 없냐고. 그러지 말고 며칠만 좀 부탁을 하자고. 원룸을 구한다고 해도 뭐 하루 이틀에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안 된다고 절대 싫다고. 예. 그랬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밖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를 흘끗 쳐다봤더니 그 여자가 진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랑 최군을. 이게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게 집착광공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소설 같은 데서 보면 집착과 광기와 공포? 약간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뭔가 일을 칠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얘 우리 집에 들이면은 저 여자 분명 우리 집까지 어떻게든 알아낼 것 같다. 안 되겠다. 조금 불쌍하긴 하지만 알아서 이제 뭐 모텔을 가든 뭐 거기서 이제 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서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저도 이제 살아야 되고 여자친구도 놀러 오는 집에 저 여자 껴들어오면은 무섭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모텔을 잡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방을 따로 구한 거예요. 이 친구가 아무도 모르게 이제 방을 구해가지고 이제 내놓은 집하고 새로운 집하고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최군이 들어가자마자. 원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신발장 위에 거울이 있거나 뭐 그러잖아요. 집 모든 거울에 찾았다. 그것도 립스틱으로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찾았다가 빨갛게. 빨간 립스틱으로. 거기서 완전 놀래가지고 이제 앙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고. 저 여자 지금 찾아냈다고. 나 지금 아무도 모르게 지금 방구해가지고 들어온 건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야, 너 소고기한테 설명 못 들었냐고. 귀신한테 있던 기운이 지금 너한테도 물들어 있어가지고 기운 따라서 찾아간 거라고. 너 이거 빨리 뭐 어떻게 떼어내야 된다고. 너 어디로 이사 가든 그 여자 무조건 찾아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지금 강하신 신 보시는 분 있는 쪽 좀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연락되면은 그때까지만 좀만 버텨라. 연락을 해주겠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고. 네가 선택한 길이라고. 참고 버티라고. 그러게 처음부터 내 말 들었으면 좋지 않았냐고. 이건 너가 이제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후속 조치밖에 할 수 없다고. 그때까지 참고 버티라고. 와. 진짜 그 방법밖에 없냐고. 없다고. 참고 버티라고. 일단 최대한 참고 있으니까 버티라고. 그래서 체념을 하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도. 근데 이제 그 원룸 들어갔을 때 찾았다 써 있었댔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래요.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왔는지. 도어락인데. 이건 추후에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인가를 버텼는데 애가 진짜 운동도 못하고 뭐하고 하니까 피골도 되게 상접해지고 애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막 그런 꼴을 당하니까. 근손실이 전화번호 왔구나. 엄청 세게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화도 계속 모르는 번호로. 원래 이 여자 번호가 있잖아요. 차단하고 지우고 했는데 다른 번호로 전화 가서 전화 받았더니 왜 전화 안 받아? 왜 내 전화 안 받아?
차단했다더니 진짜 차단했어? 그 얘기 듣고 끊고 또 그 번호 지우니까 이제 또 다른 번호로 전화 오고 또 다른 번호로 전화 오고 하다못해서 이제 070 인터넷 전화로도 전화 오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카톡도 아이디 바꿔가면서 계속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저한테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야, 진짜 못 버틸 것 같으면은 잠깐 한국을 떠나 있는 건 어떻겠냐. 한국까지, 잠깐 한국을 떠나 있는 건 어떻겠냐. 진짜 이건 최후의 방법이긴 한데 안군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떠나 있는 건 어떻겠냐 그랬더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그냥 뭐 가볍게 여행 간다 생각하고 김군 지금 일본에 있으니까 걔한테 좀 신세 지든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최군도 김군이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한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역시 해외까지 쫓아갈 깜냥은 아니었구나 했는데 김군도 이제 자기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보낸 거예요. 빨리 꺼지라고 이제 나 바쁘다고. 나도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여자친구도 못 부르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쫓겨난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그 원룸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더래요. 어떻게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지문을 해야 되니까 들어갔더니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에 식칼 하나가 이렇게 박혀 있더래요. 테이블에 식칼이 하나가 박혀 있고 그 옆에 메모지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 나서 이제 안군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빨리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식칼이 테이블에 박혀있고 옆에 메모에 써있는 게 뭐냐면은 한 번만 더 어디 나간다고 말없이 나가면은 이게 이제 너한테 꽂힐 거라는 식으로 써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군한테 헬프를 요청을 한 거죠. 안군이 안 그래도 지금 너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랬다. 내가 말한 대로 와라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최군이. 저는 그때 다른 거 하고 있어가지고 못 갔었는데 당집을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군이 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 귀신 자체가 남자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범죄 쪽은 아니고 한 남자를 굉장히 사랑을 했었는데 매몰차게 버려진 거예요. 그 여자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안군이 하는 말이 최군한테 느껴지는 기운이 사람을 사랑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을 넘어서 이게 애증까지 간 거예요. 이야. 최군한테 몸에 남아있는 기운이.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일단 부적으로 막아보자. 부적으로 일단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무당이. 부적을 써서 이제 가지고 다녔더니 조금 나아지더래요. 네. 기운을 조금 그걸 누그러뜨리는 부적이라서 이사를 가든지 뭘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한 거예요. 또 아무도 모르게 야반도주 하듯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찾아온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 부적은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운을 눌러야 돼서. 이사를 하고 나서 무당이 이제 준비됐다. 그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 여자를 만나서 완전히 이제 연을 끊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싫지만 또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안군, 무당, 최군 이렇게 셋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무당이랑 안군을 만났을 때 안군을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저 눈깔 이상한 새끼.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만났을 때 안군한테 하는 욕설이 저 눈깔 이상한 새끼, 저 나 쳐다보는 새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결국 이렇게 사단을 내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막 욕을 하더래요. 안군을 향해서. 최군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무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당도 어디 어린이 입을 이렇게 거라게 놀리냐고. 어른이 앞에 있는데 어디서 쌍욕을 내뱉으면서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고 하면서 싼 거예요. 또 무당 말은 아랑곳도 안 하더래요. 안군 보고 저 새끼만 없었어도 됐는데 저 눈깔 이상한 새끼. 그때 영암박기 얘기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 눈깔 이상한 새끼. 저 새끼만 아니었었어도 이 남자는 내 남자가 되는데 저 새끼가 다 망쳤다고. 무당도 일단 너는 말이 필요 없다고. 일단 좋은데 가자고 하면서 이제 차에 이제 어떻게 태워가지고 간 거예요. 당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 여자랑 최군이랑 같이 뭐라고 하지? 신당이라고 하나? 거기서 굿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대요. 네. 여자 귀신을 떼어는 냈대요. 오. 떼어는 냈는데 이게 너무 이제 한이 세다 보니까 천도가 잘 안 되더래요. 그 무당 말로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조금 부적으로 기운 눌러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셔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왔죠. 그랬더니 그 여자도 진짜 미안하다고 좀 정신을 차린 느낌이었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 됐었나 보다고.
너를 내가 되게 좋아하고 이상형이라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가 날 꼬셨을 때 흔쾌히 넘어갔던 거라고. 정말 내가 못할 짓 해서 진짜 미안하다고. 너무 순순히 사과를 하니까 최군도 됐다고, 이제 우리 인연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자고. 이제 여기서 끝내자 완전히. 그래서 정말 미안했다. 너한테 너무 안 좋은 추억만 남겨준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두 번 다시 네 앞에 안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는데 이사를 다시 가야 되잖아요. 집이 그렇게 개판이 됐으니까. 이사를 가려고 이제 했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또 쎄한 거예요.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이삿짐 센터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혹시 버려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이미는데, 그때 저희도 이사를 같이 도와줬거든요. 저하고 안군도. 근데 안군이 옆에 있었는데 이삿짐 직원이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것도 버려도 돼요 하는데, 그게 뭐냐, 이게 립스틱 하나가 이제 어디서 굴러나온 거예요. 딱 받자마자 이거 뭐지 이거 우리 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군이 그걸 보자마자 야 그거 버리라고. 거기 너한테 그 해코지했던 그 귀신 기운 묻어 있다고. 그거 버려야 될 것 같다고.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태우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너한테도 무조건 떨어뜨려 놔야 된다고. 이거 버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버렸거든요. 이 친구가 원래 살던 집, 그 다음에 이제 원룸을 따로 구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따로 가지고 간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제 립스틱 하나 또 나오고, 그 친구의 짐마다 립스틱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선가 수거하니까 4-5개 나왔나 립스틱이. 저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버리고, 너무 찝찝하니까 안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찝찝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그 당집에 이거 들고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군이 다시 들고 이제 그 당집으로 간 거예요. 최군한테는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갔더니 안군이 해주는 얘기가 그 당집에서 와 이렇게 독년 처음 봤다고, 자기 기운을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들러붙으려고. 네. 그러니까 기운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같이 딸려 들어가면은 나중에라도 부적으로 기운을 억눌러 놓은 게 만약에 약해지면은 그걸로 이제 타고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 찾아서 잘 갖고 왔다고. 이거까지 싹 다 묶어가지고 하자고. 뭐 더 나온 것 없냐 그랬더니 이게 전부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없다 그랬더니 이것도 같이 따로 모셔야 될 것 같다고.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모시고 나서 이제 최군이 하는 말이, 2번 다시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나 연애 못할 것 같다고. 세상 모든 여자가 다 이렇게 보인다고 지금. 난 이제 연애 못할 것 같다고. 그냥 이제 혼자 살다 죽을란다 이러고 되어가는 결국... 그렇게 이제 심하이가 됐죠. 도저히 이제 자기는 연애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최군 만났는데 몸이 더 커졌어요, 이 친구가. 들어보니까 여자 생각할 시간에 운동을 더 했더니 몸이 점점 커지더라고. 지금 이런 몸 가진 남자 누가 좋아하겠냐고. 오히려 잘 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고생해라 이러고, 최군도 너도 요 근래 들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나 이제 안군 말 잘 들어보라고. 친구가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는 내가 또 잘 되니까 또 배가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 되기를 좀 바라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분께서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앞으로 연애를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안쓰럽죠. 저는 뭐. 그렇죠. 네. 예. 참 오늘은 사람도 무섭고 이 또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었던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혼합이 된 하이브리드 이야기였던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재밌고 무섭게 같이 몰입해서 들었을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신이 사람한테 빙의가 돼서 어떠한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범죄라든지 이런 걸 저지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는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데이지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데이지님께서는 또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데이지님.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데이지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데에는 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도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할 곳이 좀 필요하다. 잘 찾아오셨죠. 이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네, 넓이 공포 라디오죠, 그게. 네. 네, 네. 자, 일단은 데이지님께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시들무에 들어오셨다라는 건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저희가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데이지죠.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처음이라서 좀 버벅거리고 쑥스러움을 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랑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아, 편하게 네네. 해주세요. 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뭐 30 중후반에 들어가는 여자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냥 보통 부르시는 영안이라 불리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가장 처음으로 남아있는 귀신은 네. 9살이고요. 어머, 예.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는 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살아왔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외가 쪽은 신내림이라고 하죠. 그런 것의 되물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조금 남들보다는 예민한 가족들도 있고 실제로 무당분들도 계셨고요. 지금은 제 막내 외삼촌께서 박수무당이십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이야기는 많지만 오늘 기종님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친구는 사실 원래 제 친구는 아니었어요. 제 남편의 친구예요.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였고요. 남편의 친구들 부부 2쌍이 더 있어요. 저와 제 남편을 포함해서 총 3쌍의 부부들이 모임 이름이 있는데 밝히기는 그렇고 그렇죠. 뭐 시들모 모임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돌비스라고 할게요. 예. 돌비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부 모임인데 이 주인공 되는 친구만 미혼입니다. 이 친구를 지금부터 똘비라고 할게요. 이 친구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 부부 3쌍과 함께 돌비스라는 모임을 유지를 하고 함께 모임 통장을 만들어서 예전 말로는 개라고 하죠. 개. 개 모임. 예. 개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여행도 자주 가고 거의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막 술도 마시고 재밌게 놀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친하고 재밌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1년 정도를 정말 재밌게 함께 놀았던 것 같아요. 마음도 잘 맞았고요. 원래 알던 사이처럼 와이프들끼리도 정말 빠르게 친해지고 다들 서로 불편하게 하는 거 없이 죽이 좀 척척 맞아서 참 재밌게 놀았던 사이였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누군가가 돌아가시기 전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그런 좀 큰 순간이 오면 꼭 꿈에 나와요. 그 꿈이 안 맞기를 좀 간절하게 바라지만 좀 애석하게도 그런 꿈들은 항상 잘 맞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꿔요. 근데 꿈에 똘비가 나온 거예요. 그 미혼인 친구 똘비가. 근데 그 꿈이 어땠냐면 되게 아주 까만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공터같이 이렇게 까만 곳에 똘비가 혼자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3인칭 시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똘비는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었고, 그래서 꿈에 똘비가 뭐 하는 거지? 하고 말을 걸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게임 같은 거에서 보면 그냥 3인칭 시점으로 보듯이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똘비가 고개를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제가 아는 똘비가 약간 아닌 것 같은 뭔가 위화감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했고 계속 들여다보니까 알게 됐어요. 똘비가 눈동자가 없더라고요. 검은 눈동자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흰자만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놀랬어요, 꿈속에서.
그리고 그 분위기가 똘비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평소의 똘비 분위기가 아니고 이 친구가 되게 밝은 개그캐였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고 무거웠어요. 다가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꿈을 꾸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말을 했죠. 똘비가 어제 꿈에 나왔는데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나왔다. 당분간 똘비를 좀 잘 챙기고 자기가 친구니까 잘 들여다봐주고 안부도 묻고 케어를 좀 해라 이렇게 했죠. 남편은 저의 모든 배경과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남편과는 항상 이런 느낌이나 제가 보는 것들, 뭐 꿈 내용을 공유하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꿈을 꾸고 제 기억에는 한 2주 정도 지났나? 똘비가 그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분이 계셨어요. 근데 똘비가 그분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 되게 큰 마음을 주었던 여자친구인데 조금 안 좋게 헤어지게 돼요. 똘비가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 때문에 내 꿈에 나왔나? 아닌데 여자친구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계속. 그래서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필 똘비가 직장에서 어떤 동료에게 모함을 당하게 돼요. 이거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어떤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욕도 듣고요. 똘비는 평소에 몸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유기견 보호센터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좀 틈틈이 하던 친구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모욕을 듣고 막 모함을 당하니까 이 친구가 멘탈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친구니까 한참 안타까워하는 중에 똘비가 좀 괜찮을까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기분이라도 전환을 시켜줄까 싶어서 똘비 카톡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고 상태 메시지도 너무 똘비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진이 제 기억에는 큰 십자가 앞에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약간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라기보단 그림, 일러스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상태 메시지는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해석해보자면 뭐 신께 뭐 경배하라, 무릎 꿇으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똘비는 평소에 종교가 없었거든요. 애가 힘들어서 종교의 힘을 조금 의지를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쯤부터였어요. 똘비가 연락이 잘 안 되고 모임에 와도 혼자 멍 때리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데? 그러니까 얘가 5분에 한 번씩 담배를 피러 가고 5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고 막 얘기를 해도 나 잠깐 화장실 좀? 나 잠깐 담배 좀? 그리고 막 혼자 허공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있다가 다 같이 만날 일이 생겨서 다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똘비가 좀 늦게 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귀신의 어떤 기운을 느끼면 가장 먼저 오는 느낌이 깨질 것 같은 두통이거든요. 메스꺼움은요? 구역질이 올 때는 흔치는 않아요. 두통은 되게 자주 와요.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귀신을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정확한 형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내 눈에 딱 보인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뭔가 본지 오래된 영화나 사진이나 기억 오래된 곳에서 떠오르듯이 이렇게 흐리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영상이 지나가듯이 쭉 하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기보다는 느낌으로 본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정확히 표현해야 무당들이 얘기하기로 뭐 화경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비슷한 거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똘비가 들어오는데 어떤 할아버지랑 겹쳐 보이는 거예요. 똘비랑.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당연히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몰입이 조금 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유바바라고 아시나요? 생가치로에 나오는 유바바 할머니처럼 코가 진짜 엄청 길었어요. 매부리코에 코가 거의 턱에 닿을 만큼 긴 할아버지고 옷은 정말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모를 막 때가 너무 타서 회색에 가까운 색이 되어 있고 소매랑 바지는 이제 원래 긴팔이었는데 다 해져서 칠부가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고 머리는 상투를 틀었는데 풀어헤쳐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화가 엄청 난 것 같은 그런 귀신으로 겹쳐 보이는 거예요. 똘비가 제 눈에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지만 저는 포커페이스를 잘합니다. 그래서
얼른 표정을 잡고 했는데 그날 도저히 함께 앉아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모습으로 보여서 계속 힘들고 저는 어떤 귀신이 있을 때 냄새도 맡거든요. 귀신과 어떤 관련된? 근데 진짜 무슨 썩은 내 같은 게 양말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2주 정도 안 빨고 한 양말만 계속 신었는데 그걸 벗어서 딱 맡았을 때 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썩은 냄새? 오. 막 그게 너무 나서 너무 제가 막 음식도 입에 안 들어가고 막 술도 안 들어가고 해서 그냥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대고 남편하고 그냥 같이 집에 일찍 돌아왔어요. 막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또 들린 똘비의 소식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러고 막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똘비가 제 생각에는 빙의가 된 것 같은 행동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 행동들을 집에서 계속했다는 거예요. 사는 집 복도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사시미를 차고 왔다. 위험한 물건을 차고 왔다. 나를 죽이러 드디어 왔다. 어제도 칼에 찔렸다. 이제 우리 엄마도 위험하다. 엄만 저기 안 보이냐? 엄마 괜찮냐? 막 등등 이런 얘기를 어머니께 자주 하고 똘비가 전혀 평소에 하지 않을 법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씻지도 않고 직장도 이제 안 다니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점점 피폐해졌는데 똘비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하시고 무속적으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좀 절대적으로 따르시는 타입이었고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똘비를 당연히 이제 의학의 힘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지만 똘비는 진전이 전혀 없었거든요. 병원을 그렇게 오래 다니고 입원 치료까지 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한참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꿈을 꿔요. 똘비 꿈을. 똘비가 이번엔 죽었어요. 제 꿈에서. 장례식에 우리 돌비스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막 검은 옷을 입고 너무 슬피 울고 있었어요. 막 다른 조문객들도 와 있고 그 꿈을 꾸고 이제 제가 또 남편한테 말을 해요. 여보 이거 진짜 아니다. 똘비 병원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나 이거 오지랖인 거 안다. 근데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다. 똘비 어머니께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다른 쪽으로도 한번 도움을 받아보는 거 어떠냐고 권유라도 해보면 안 되냐.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제 친구 어머님이랑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통화를 했어요. 그 어머님이랑. 엄마랑 대화할 때는 그냥 원래 똘비의 모습으로 계속 대화를 잘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괜찮아요 이러면서 나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엄마 막 이러면서 엄마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퇴원을 시킨 다음에 집에서 돌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당집 이런 거 안 된다 우리 집은 그러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름이 와요. 우리 돌비스는 매년 여름 휴가를 같이 갑니다. 그래서 펜션을 잡고 또 여름 휴가를 가서 뭐 낮에는 계곡도 가고 막 유명 관광지도 가고 재밌게 놀다가 밤에는 펜션으로 돌아와요. 근데 제가 그날 펜션에 들어가자마자 사람 변 냄새 있죠? 그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펜션에서. 그래서 와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똥 냄새야? 이러면서 친구들 뒤를 딱 돌아봤는데 다들 아무 냄새 안 난다는 거예요. 저만 맡은 거죠. 저한테만 그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겠다. 내가 잘못 맡았나 봐.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여기서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꿀라나 펜션에서 귀신 같은 거 못 봤는데 뭐지 하면서 기분이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밤이 되고 고기를 굽고 막 한창 술을 마셔요. 막 노는데 다른 친구한테 똘비가 전화가 와요. 그 친구를 이제 A라고 할게요. 저희가 막 고기 먹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똘비가 전화가 와서 너네 어디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다 함께 놀러 온 거를 알고 있다는 듯 너네라고 했어요. 정확히. 너네 어디냐 라고 하니까 그 전화 받은 A가 조금 당황하고 우리 다 같이 놀러 와 있다. 뭐 어디 지역에 너 아파서 같이 못 와서 너무 아쉽다. 다음에 같이 꼭 오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똘비가 갑자기 그 근처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놀러간 지역은 저희가 원래 사는 지역에서 운전해서 5시간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근처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걔한테는 우리가 놀러가는 날짜, 지역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얘가 이 근처에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뭐지 하고 있는데 똘비가 물어봤어요. 나도 갈래. 나 사실은 무슨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A한테. A가 그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 사실은 오늘 조금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러 왔다. 근데 나 일단 지금은 너네한테 갈래. 나도 거기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저는 똘비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2중, 3중으로 여러 사람이 겹쳐서 말하는 목소리로 들렸어요. 제 귀에는. 난 얘가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A 친구는 정말 의리가 강하고 막 자기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러냐 너 상태 괜찮냐 운전해서 이렇게 멀리 다녀와도 되냐 건강해진 거냐 막 이러면서 통화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을 한번 쓱 쳐다보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안 돼 100번을 외쳤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다 같이 끄덕끄덕 하니까 그냥 저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했어요. 그래갖고 그 A 친구가 그래 똘비야 여기 와라 주소 찍어줄게. 그럼 지금 와서 오랜만에 같이 얼굴 보고 우리 이야기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가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막 정리를 했어요. 거기가 야외 바베큐장에서 먹고 있었거든요. 정리를 하고 펜션에 딱 들어가서 이제 똘비를 기다리면서 2차로 한잔 해야 되니까 막 안주를 준비하는데 제가 왜인지 그냥 뭐 때문인지 펜션 내부에 있는 뾰족한 물건을 다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집게, 칼, 가위 이런 것들을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담아서 막 제가 전자레인지 속에 숨기고 막 베개 밑에 숨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A 친구 부부 말고 또 다른 B 친구 부부가 있는데 B의 와이프도 약간 그런 느끼는 아이예요. 근데 B의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언니 뭐해? 그거 왜 숨겨? 이래서 저는 야 너도 보이는 대로 다 나한테 가져오던지 숨겨 지금 빨리 똘비 오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알아듣고 바로 같이 막 부랴부랴 숨겨줬어요 함께. 그리고 나서 똘비가 드디어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왔는데 저는 처음에는 무슨 두툼한 검은 갑옷을 입고 들어오나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야 쟤는 차림새가 왜 저래? 여름에 저게 뭐야? 이랬는데 그게 검은 막 두꺼운 갑옷이 아니고 그게 다 귀신이었어요. 귀신. 세상에 무슨 셀 수도 없이 엄청 많은 귀신을 온몸에 휘어감고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귀신이 걔 몸에 달라붙어 있어서 뭐가 막 뭉텅이 같이 막 어깨에는 얼굴, 허리에는 손 이런 부분이 저한텐 보이고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제 눈엔 처음에 이렇게 두툼한 갑옷이 이렇게 밍크털 점퍼 있잖아요. 되게 두꺼운. 그걸 입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저는. 근데 아니었죠. 막 역시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오늘 일이 나겠다. 내 나쁜 감은 슬프게도 틀린 적이 없는데 어찌해야 할까 하고 있는데 눈이 똘비가 아니에요. 딱 봤는데 소주를 한 10병 마신 사람처럼 눈에 아예 동공이 풀려 있었고 애가 좀 얼마나 안 씻은 건지 몸에서는 좀 냄새가 정말 많이 났었고 머리도 여기저기 삐치고 눌리고 되게 장발에 막 엉망으로 길어져 있었고 수염도 지저분하게 길어 있었고 옷도 이제 계속 안 갈아입은 건지 음식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고 막 때가 타 있었어요 옷이. 근데 얘가 손에 검은 봉지 하나를 달랑달랑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리남 A 친구가 야 이건 뭐야 했는데 똘비가 그래요. 나 오늘 스스로 안 좋은 선택하려 했다고. 근데 너네 보고할 거라고. 뭐이? 이러면서 보니까 그 봉지 안을 딱 봤는데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물들이 들어있었어요. 뭐였어요 그게? 차를 끌고 왔는데 번개탄이랑 뭐 그런 게 들어있었어요. 전 자세히 안 봤는데 그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이 A 친구가 보자마자 봉지를 빼앗아갖고 던져버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엄청 화가 난 얼굴로 똘비를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남편들도 다 함께 나가요. 우르르. 한참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와이프들끼리 남아서 뭐야 싸우는 거 아니야? 나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조금 더 있다가 어쨌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가서 똘비랑 A랑 싸웠다는 거예요. A가 너 실망이다. 정말 어떻게 이런 모습을 친구에게 보여주냐.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나 화가 난다. 너 왜 이렇게 됐냐 말면서
똘비는 네가 뭘 아냐 내 힘든 마음을 말하면서 처음에는 이러다가 똘비가 또 말이 안 통하고 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전혀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하는 중. 이래서 A가 너무 화가 나서 똘비랑 같이 술자리 못하겠다 하고 방에 혼자 들어 자버려요. 그래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인원들이 술자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술자리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해요. 들어와가지고 상석에 딱 앉더라고요. 예. 똘비가. 긴 테이블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마주보고 한 명 한 명 앉잖아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딱 상석에 앉아요. 그래서 나 김똘비가 오늘 여기 왔다. 사과 한번 크게 치겠다는 뜻이지. 딱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말투가 이상하네. 뭐 말투가 너무 친구 말투도 아니고 무슨 뭐 사극 말투도 아니고 나 너무 김돌비 여기 왔지. 사과 치러 왔지. 막 이런 느낌? 내가 뭐 큰 사고를 오늘 치러 왔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얘가 근데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막 할머니 같은 말투를 썼다가 무슨 걸걸한 아저씨처럼 막 욕을 섞어하면서 말했다가 아이처럼 막 굴었다가 미치겠는 거예요. 똘비가 평소에는 친구끼리도 예의도 정말 잘 갖추고 조금 싸우면 막 다음날 사과한다고 정장을 입고 가서 사과하는 막 그런 친구예요. 욕을 와이프들 앞에서 절대 안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똘비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똘비 기준으로 똘비의 왼쪽에 앉아있었어요. 바로 붙어 앉아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날까봐 내가 어떻게 대화라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왼쪽에 앉아있었는데 그 순간 제 눈에는 똘비가 어떻게 또 보였냐면요. 네. 돌비님 혹시 그거 아시나요? 무슨 중국 가면 경극인데요. 네. 부채나 소매 같은 걸로 얼굴 순간적으로 딱 가렸다가 이렇게 열면 가면이 싹 바뀌어 있고 이렇게. 그게 빙의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그런가요? 네. 가면이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막 당겨서 바뀌잖아요. 그런 경극이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오른쪽 볼 쪽, 정면, 왼쪽 볼 쪽 이렇게 세 면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그 중국 가면 경극처럼 그 얼굴의 세 부분이 얼굴이 진짜 수십 번 다른 얼굴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변검처럼. 아, 그걸 그렇게 말하나요? 네.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괴한 거죠. 저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또. 무슨 몸은 거대한 밍크털 점퍼 입은 것처럼 커다랗게 귀신들이 막 들러붙어 있고 얼굴은 삼면이 계속 다른 얼굴로 바뀌어가면서 막 이런저런 말투로 하고 애가 막 술을 마시겠다 그랬다가 여기서 나쁜 선택을 해버리겠다고 했다가 막 깔깔깔거리면서 수다를 떨다가 차를 타고 나가서 혼자 나쁜 선택 하겠다고 했다가 잔다고 했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와. 그래서 몇 시간을 그 친구가 막 그런 혼자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우리가 막 괴롭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검은 봉다리를 다시 꺼내서 막 진짜 할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모임에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2명이 있는데 그런 짓을 하니까 제 남편이 맞겠다고 막 제압하는 과정도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몸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중에 그 아까 삐 느낌 있는 와이프가 아니 오빠 진짜 그만 좀 해. 적당히 하라고. 술을 그만 마시던가 자던가 이런 식으로 좀 화가 나서 얘기를 했는데 똘비가 동생 그 와이프 우리보다 많이 어리다고 막 귀여워하고 배려해주고 평소에 잘해줬는데 마치 제 첫 번째 꿈에서처럼 제 눈에는 검은 동자가 싹 사라지더니 완전 다른 목소리를 진짜 저희가 다 깜짝 놀랐거든요. 완전 무슨 할아버지 목소리로 엄청 크게 야 이 뭐뭐뭐 같은 뭐야 이러고 소리를 확 지르면서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 남편은 이제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는 친구라 이해했는데 내 와이프한테 이러는 거 못 참는다. 이래서 그 남편이 막 달겨드니까 똘비가 밖으로 맨발로 막 도망을 가요. 제 남편도 막 따라가요. 밖에서 또 막 이렇게 싸울까봐. 막 실갱이를 하는데 하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밖에. 거기가 숲속에 있는 펜션이고 비가 오고 밤이고 너무 어두운데 저도 막 따라갔거든요. 무슨 일이 날까봐. 근데 맨발로 똘비가 도망을 가면서 방금은 되게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하면서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막 땡깡 부리면서 우는 신용을 할 때처럼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막 찡얼찡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해요. 방금 전화했던 그 목소리랑 너무 다르게 여기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막 으악 막 이게 애기처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급차, 경찰차 뭐 다 오고 난리가 난 거죠. A 친구도 자다 일어나서 막 말리고 경찰한테 상황 설명하고 근데 똘비가 경찰이 오니까 갑자기 똘비로 돌아왔어요. 원래 알던 똘비.
그래서 멀쩡하게 상황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아프다. 병원 입원 이력도 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다 같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둘러싸서 욕하고 막 안 좋게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다. 나는 방어를 한 것뿐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한테. 와, 예. 그래서 저희는 막 돌아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정신 아픈 친구를 막 괴롭힌 사람들이 되고 이게 뭐 말이 통하지도 않고 그래갖고 똘비는 구급차 타고 가고 남편들이 이제 경찰차를 타고 가고 간단하게 뭐 친구 관계 확인하고 조서 같은 것만 쓰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따라갔지만 욕을 들은 그 B네 와이프네 내외는 다시는 똘비를 안 본다. 친구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러고 A는 그래도 친구다. 똘비는 친구다. 난 용서하고 싶다 이러고 의견이 좀 갈리는 상태였어요. 저는 똘비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함께 할 수는 없구나 이제. 타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나의 도움의 손길도 닿지가 않으니 내가 가족도 아니고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펜션 사건까지는 명확한 꼭 깔끔한 결론 없이 약간은 찝찝하게 마무리가 돼요. 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게 작년이거든요. 2년이 지난 시점이 작년이었어요. 작년 겨울쯤이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친구네 가족에 큰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똘비가 왔어요. 선택을 안 했긴 했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똘비를 거기서 다시 만나요. A 친구는 그래도 중간중간 똘비랑 교류를 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많이 괜찮아졌다. 예전만큼 아니지만 폭력성도 없고 이제 말도 잘하고 그렇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난 똘비는 좀 전과 비슷했어요. 정말. 외적인 모습도 깔끔해지고 막 예전만큼 밝진 않았지만 좀 어눌하고 뭔가 눈치 보고 기죽어 있는 모습이긴 해도 소통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저도 똘비랑 인사를 야 너무 오랜만이다. 뭐 어떻게 잘 지냈어?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뭐 어떻게든 그동안 잘 치료받고 나아졌나? 정말 다행이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가나 싶었죠. 그리고 나서 가족 행사가 끝나고 저희 돌비스 친구들끼리 술을 2차로 한 잔 더 해요. 근데 똘비가 2차를 따라와요. 근데 자기는 술을 못 마신대요. 마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알콜 맥주를 쇼핑백에 싸왔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사면 되는데 마치 우리가 2차를 가고 본인도 함께 갈 거라는 걸 예상을 한 것처럼 가족 행사장에서도 그 쇼핑백을 계속 들고 다니길래 저건 뭐지? 선물 주려고 가져왔나? 했더니 술이었어요. 무알콜 맥주. 아무튼 그걸 계속 들고 다니다 2차 술자리에서 그걸 꺼내 마시더라고요. 한창 놀다가 이제 자기 가야 된대요. 자기 12시까지 집에 가기로 어머니랑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어. 뭐 늦었는데 뭐 타고 가 어떻게 가니? 뭐 조심히 가. 막 인사를 했어요. 근데 화장실에 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보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화장실 앞으로 우연히 이렇게 걔가 화장실 안에 들어갔을 때 지나가요. 근데 머리가 또 깨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지금까지 너무 멀쩡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제가 잠깐 앞에 멈췄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중아 끼끼끼 중아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막 말을 하면서 끼끼끼끼 거리고 막 누가 대답하고 듯이. 그래서 내가 뭐야 똘비의 목소리인데 뭐지? 통화하나? 나 머리 너무 아픈데 뭐지? 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 근데 이러고 있는데 똘비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가 막 이러고 막 친구들한테 잘 가 또 봐 이래요. 전화했겠지. 그랬겠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똘비가 가기 전에 내 핸드폰 테이블 위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혼잣말한 거구나. 네.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뒤로 여기서는 이제 똘비와의 만남은 제가 끝이에요. 그 뒤로는 똘비를 한 번도 못 봤고요. 예. 연락은 남편이 아주 가끔 하나 봐요. 근데 아직도 전화를 하면은 약간은 혼자서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똘비를 만나서 머리가 안 아프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똘비 몸속에 깊숙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뭔가 혼자 있을 때 정체를 드러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눈동자 검은 자가 없어지고 나중에 장례식 꿈을 꾼 게 뭔가 똘비의 자아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던 건가? 어떤 정체에게 똘비의 자아가 이렇게 먹혀 들어간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이제 똘비를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깝죠. 야, 이게 똘비분의 이제 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게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제 꿈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그 빗속에서 펜션에서 만났을 때는 귀신들이 보였단 말이죠. 온몸을 네. 휘감고 있다 네. 이런 형체들이. 근데 네. 다시 만났을 때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나요? 네, 제 눈에는 목소리도 겹쳐 들리지 않았고요. 그런 귀신의 형상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 똘비가 말도 정상인처럼 정말 잘했고요. 그냥 똘비였어요, 제 눈에는. 완전 껍데기만 됐나 보네. 이제 그 안을 들어찼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더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계속 들죠.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네. 왜 귀신을 보는 능력도 느끼는 능력도 있으시고 주변에 뭐 무당분들도 계신데 왜 도움을 못 줬냐라고 분명히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네.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똘비 아버지분께서 성격이 되게 강직하고 약간 고집이 강하신? 절대 안 된다. 네, 무당 우리 쪽은. 집은 그런 거 없어. 절대 안 돼. 우리 아들이 왜 그런 데 가야 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병원 다니면 돼. 하는데 그 병원도 되게 몰래 아, 남한테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히 다녀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는 저도 너무 갑갑하고 저랑 친구도 아니고 제가 막 깊게 개입하면 너무 오지랖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렇죠. 걱정이 들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답답하기만 했죠, 저도.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이게 지금 말로 이 정도로 설명을 하신 거지 실제로 이런 광경을 보면 진짜 입을 못 다물죠. 등줄기에 소름이 정말 쫙쫙 돋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할아버지 소리를 냈다, 아이 소리를 냈다 이러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들리니까 뭐 성대모사를 하는 제가 아무리 남자여도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 여자 같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냥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네. 진짜 여자 목소리 아니면 혹은 네, 진짜 네. 할아버지 목소리 이렇게 진짜 들린다는 거죠. 완전 할아버지 목소리로 욕을 하고 아이 음. 목소리로 땡깡을 부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는. 야, 진짜 너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다 보고 듣고 느끼는데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믿지 않는 이 답답함. 네,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은 뭐 데이지님의 이야기가 많으신 건 알고 그 이야기를 아껴서 오래오래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귀신을 처음 본 게 9살이라고 하셨어요. 네, 제 기억엔 9살이에요. 네, 그 9살 때 처음 본 귀신 얘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보시게 된 건지. 저희 이제 외가 쪽에 그 재물림이 약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집안 얘기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네. 그런 이유로 저희 어머니가 평생 아프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 제 기억에는 어머니가 항상 침대에 누워 있으셨어요. 9살이었고 엄마가 안방에 누워 계셔서 예. 막 혼자 학교 갔다 와서 놀다가 엄마랑 놀아야지, 심심해, 엄마랑 얘기해야지 하고 안방으로 딱 갔는데 그때 저희 집이 1층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누워있는 안방에 제가 딱 들어가면 엄마 침대가 바로 정면에 보이고 침대 옆에 이렇게 화장대 같은 작은 책상 같은 게 하나 있고 안방 침대 그 벽면 쪽에 큰 통창 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튼을 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보일 정도로 큰 창이 있었고 그 바로 아래 엄마 침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랑 막 대화를 하면서 점점 엄마한테 가까이 다가가면서 엄마 뭐 이랬고 저랬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 시선이 우연히 창문으로 갔는데 이렇게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서 계셨는데 너무 사람이 할 수 없는 포즈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요? 잠깐만요. 너무 소름이 오, 돋아서. 잠깐만, 어떤 포식일래? 무섭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린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하체는 정확히 그 정면으로 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상체는 옆으로 기역자로 90도로 숙였어요. 몸이 기역자였어요. 오. 그 상태로 엄청 화가 난 얼굴로 1층에서 지팡이를 한 손에 딱 쥐시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린 마음에 깜짝 놀라서 으악 이러면서 뒤로 나자빠져서 그 책상에 무릎을 찍어서 막 무릎에서 피가 나고 엄마 저 할머니 뭐야 이러면서 막 울었거든요. 예? 어디에 엄마가 막 이래 다급하게 창문에 저 할머니 뭐냐고 이랬는데 엄마랑 같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 할머니가 없었어요. 저만 본 거예요, 저만. 순간적인 그 1, 2초 사이에 노인이 갑자기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자세를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세도 아니고 그게 제 기억 속에는 가장 첫 번째 귀신이에요. 그러면 데이지님, 네. 그 귀신이 뭐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귀신이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처음 본 거죠? 근데 그 분을 제가 동네에서 종종 봐요. 예, 지금도요? 그리고 아니요. 그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에서 예? 그 할머니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 귀신 할머니. 예.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되게 안 좋은 일도 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 할머니를 본 날이었어요. 야, 이거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쿵 맛배기 정도로 맛을 살짝 찍어 먹어봤네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저희가 숨막히게 들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 묘사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 데이지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다고 표현하셨는데 절대 수줍어하는 걸 1도 못 느꼈습니다, 지금. 아,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요, 꾼이에요. 이야기꾼. 이야기꾼이 또 제 발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들어올 때는 자유예요, 데이지님. 아시다시피 자유인데 이제 나가실 때가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있는 얘기 다 하시기 전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이고.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뭐 이야기 쭉 한번 풀어주시면 되죠, 뭐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보가 들어오시지만 한 가지를 간과하고 계신 게 이제 이야기가 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알고 여러분들도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감금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한 가지 이야기 말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시고 제보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데이지님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